뉴욕 증시가 혼조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우지수는 살짝 마이너스권, 나스닥은 살짝 플러스권입니다. 일단 다우지수가 이렇게 조금 마이너스권으로 마무리됐다라는 것은 대충 여러분들이 눈치를 채실 것 같아요. 지표상에서 나타나는 기대감들이 조금 줄어들었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겠고요. 또 이제 재유행이라든지 또 미중 간의 갈등 이런 부분들이 다시 또 조금씩 고조되는 그런 느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장 전반적으로 이제 투자 심리를 좀 악화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나타남에 따라서 다우지수는 조금 약세를 보였다 이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하지만 큰 폭의 어떤 변동성은 아니기 때문에 재료에 대한 부분들을 해석하면서 시장 상황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주 폭탄 돌리기. 지금 우선주의 움직임들 굉장히 좀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고, 또 특히 삼성중공 우라는 그 종목이 10연상을 기록을 하면서 무려 1200% 상승이 단기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시장의 전문가들은 이제 우선주에 대한 이 관점들이 마무리 국면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자, 우선주에 대한 이야기들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도대체 왜 그렇게 올라가는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정부가 내세운 고강도의 부동산 대책, 여기에 따라서 건설주들의 전망이 조금 부담스럽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부동산 대책이라는 것이 좋은 정책이라기보다도 부동산의 활성화를 조금 억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건설주들의 전망이 조금 부담스럽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6월 19일 금요일입니다. 신나는 금요일이죠. 신나는 금요일인데, 저는 아침부터 모니터가 망가져가지고, 시간을 한 30분 정도, 이 소비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모니터 교체를 하면서, 다행히도, 이렇게 조금 그래도 방송을 이어갈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업로드 시간이 조금, 한 30분 정도 평소보다 늦을 것 같으니까, 그 부분 감안하고, 얘가 이래서 늦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신나는 주말이잖아요. 불끈불끈 힘이 솟는 그런 주말장, 맞이할 수 있으니까, 오늘 방송 또 신나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뉴욕 증시 상황들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다우지수가 하락 출발, 다시 상승 반전, 다시 하락, 또 하락 마감,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일단 상황을 보면은요, 시작보다는 나쁘지 않다 얘기가 되는 거죠. 시작보다는 나쁘지 않고 조금 개선된 느낌으로 진행이 되었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시장이 여전히 변수가 많다는 이야기고요. 또 상승을 지속했었던 그런 부분들이 약간 주춤거리거나 이 변동폭이 작아졌다 이런 식의 개념으로 접근이 되어 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내용에서는 답답한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겠다 생각이 되겠죠. 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 시장에 대한 어떤 그 명쾌한 호재라든지 기대감 이런 것들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는 답답하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겠다 생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시장 상황을 이렇게 나쁘게 만든 재료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요, 재유행에 대한 우려감, 그 다음에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일단 실업수당 청구 건수 먼저 보도록 합니다. 기대감을 좀 모으고 있었죠. 이번에 그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130만 건 정도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하면서, 이제는 고용이 다시 살아나서 경기 활동 재개에 따른 기대감이 커지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물론 이제 지난주보다 줄었어요. 5만 8천 명 정도 줄어들면서 150만 명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보다 줄어들긴 했는데, 이 예상치가 130만 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많이 안 줄었잖아 이렇게 되는 거죠. 생각보다 많이 안 줄었잖아, 줄었잖아가 아니라 생각보다 많이 안 줄었잖아가 이게 문제예요. 뭐냐면 줄어들긴 했지만 예상치보다 나쁘다라는 거죠. 항상 이 예상치가 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저번에도 말씀을 좀 드렸었지만, 보너스 100만원 받기로 했는데 이번 50만원 밖에 안 나온 거예요. 보너스라는 게 아예 없었다라면은 50만원만 줘도 굉장히 고맙습니다, 와 꽁돈 땡큐 이렇게 얘기하겠지만은, 자, 이번 달에 보너스 100만원 나온데 막 술렁술렁 되고 있었는데 50만원 딱 받으면 어때요? 50만원이잖아.
네. 50만원도 없는 것보다 낫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50만원을 이제 없이 여긴다는 이야기죠.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마찬가지예요. 고용지표가 좋아지고 있어요. 개선되고 있고 나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상했던 것만큼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분이 나쁘다는 이야기죠. 예, 그런 내용들이 지금 나온 겁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가가 처음부터 하락 출발로 진행이 됐습니다. 뭐 사실 이렇게 된 내용도요, 같은 재료지만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줄었다, 딱 거기서 끊어버리게 되면 또 좋은 호재가 될 수가 있는데, 시장이 아무래도 상승에 대한 어떤 부분의 모멘텀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악재로 해석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고용지표는 나빠지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이긴 한데 예상치에 미치지 못했다라는 부분이 현재 우리에게 가장 큰 부담으로 다가왔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재료를 보게 되면은요, 지금 그 재유행에 대한 우려감이라고 봐야 됩니다. 재유행. 지금 보면 이제 중국 베이징 쪽에서 이제 확진자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기도 하고요. 또 미국 지역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재유행에 대한 어떤 부담감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부담스럽다 이런 얘기도 있고, 제가 어제 낮 방송에서는 이제 지금 현재 중국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중국 현지인과 대화했었던 내용들까지도 같이 이야기를 좀 해드렸죠. 그러니까 그 내용들 좀 살펴보게 되면 중국이 어떻게 보면 약간 의도가 깔려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는 그런 모습이죠. 최근에 이제 중국 쪽 그 질병 과 관련된 그런 수석 전문가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뭐라고 그랬냐면 이미 이 질병은 통제된 상태다,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신규 발병이 더 나올 수도 있다. 그렇지만 이것은 전염이 아니라 이미 감염된 사람이 검사 과정에서 발견되는 것이다. 즉 추가적인 전염은 지금 없다. 네. 이거 뭐, 감염된 사람이 검사 과정에서 발견되는 것이다. 신규 전염은 없다. 이게 뭔가 좀 말이 좀 안 맞는 이야기이긴 한데요. 아무튼 괜찮다라고 얘기하니까 여기에 따라서 이제 뭐 우려감이 좀 줄어드는 그 모습이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 역시도, 네, 뭐 중국 쪽에서 지금 보면은 이, 질병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축소하려는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번에 2차 발병에 대한 부분들이 변형된 그런 바이러스다라는 이야기가 중국 쪽 먼저 신문에서 먼저 나오기도 했었고, 또 이 내용을 유럽 쪽으로 책임을 돌리고 있는 그런 모습도 있기도 하고요. 중국 현지 신문들 읽어보면은 재밌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은데, 일단 뭐 재확산에 대한 어떤 우려감들을 이렇게 괜찮아, 통제가 가능해 라고 일단 얘기했다는 부분에서는 긍정적으로는 볼 수는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전히 이 부분도 부담되는 악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따른 부담감이 한 가지 더 생겼어요. 네,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네, 그런 내용이 되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지금 보면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이야기했었던 게, 이번 이 전염병에 대한 상황은 중국의 책임이다, 니들이 책임져야 해, 뭐 등등의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의 회견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중국이 경쟁국 경제를 망가뜨리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이제 미국의 경제를 망가뜨리기 위해서 중국이 저 나쁜 짓을 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지금 한 거거든요. 근데 사실 이 부분은 제가 그동안 늘 말씀드렸지만 지금 대선에 대한 부분이 눈앞에 와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 경기가 불안정한 이 상황을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책임 전가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 대해서 책임론을 거론하기 시작한 건데,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 거죠. 미국의 경쟁국이라고 했지만 미국의 경제를 망가뜨리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걸 확산시켰다. 지들이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런 거다. 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었던 내용이 나왔는데, 물론 여기다가 이렇게 됐습니다. 이거는 물론 물증은 없다. 네, 이 의혹을 뒷받침할 정보가 있는 것은 아닌데, 네, 그렇게 심증이 간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중국 당국의 무능이나 실수일 가능성도 크다. 네. 그렇지만 고의적일 가능성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트럼프 입장에서는 아주 그냥 적절한 표현을 쓴 거죠. 중국 당국이 무능했거나 또는 고의였거나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라서 중국이 아주 나쁜 놈으로 만드는 그런 형태의 발언을 좀 했다. 사실 이런 얘기 듣고 있으면 중국 입장에서도 또 발끈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따른 어떤 부담감들이 생길 수 있겠는데, 뭐 어쨌건 이 미중 간의 그 관계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무역 협의를 이행할 것이냐 그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근데 그 부분은 뭐 그냥 그대로 이행할 것이다. 1차 합의는 계속 이행할 것이다. 이 부분을 다시 확인했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뭐 중국과의 어떤 미중 간의 갈등 이 부분은 더는 확장되지는 않을 것이다. 뭐 그렇게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건 지금 시장에는 나와 있는 악재들이요. 이제 뭐 기대감도 분명히 있습니다. 조금 이제 주말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그 인프라 구축에 따른 어떤 발표가 또 있을 테고요. 경기 부양에 대한 소식이 전해질 수 있기 때문에 뭐 시장에 대한 어떤 그 재료가 이제 다 끝난 상태에서 좋은 기대감을 가지고 주가가 조금 더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뭐 일단 지금 현재 상황을 좀 놓고 보게 된다면 이제 그 고용지표 즉 실업수당 청구 건수의 어떤 부진 그 다음에 이 2차 확산에 대한 어떤 우려감 이런 것들이 계속 있어서 국내 증시에는 그렇게 썩 좋은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시장은 어쨌건 간에 지금 보합 수준의 움직임들을 보여야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전달해 드릴게요. 두 번째 이야기는 우선주 이야기입니다. 우선주에 대한 폭탄 돌리기. 지금 보니까 삼성중공 우선주가 지금 10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어마어마하다. 네, 보통주 주가의 114배. 그러니까 1000% 괴리율이 넘어간다 이야기 되는데 이거 굉장히 좀 무서운 소식입니다. 사실 원래 그 보통주와 우선주 간의 괴리율이 75% 정도. 즉 보통주가 10,000원 정도면 우선주는 7,500원 정도 이렇게 형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일반적으로 우선주가 조금 더 싼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우선주가요 보통주보다도 무려 10,000%나 높게 나왔다. 네, 10,000%. 아, 글쎄요. 지금 이 5만원 정도 하던 주식이 그냥 74만원, 75만원 뭐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사실 답이 없는 상황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요렇게 주가가 올라가는 것을 보고 왜 우선주에 투자 못하게 하는 거야? 나 지금이라도 사고 싶어. 네, 투자 주의, 위험, 경고 다 달라붙었는데도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계속 올라가니까 이제라도 사야 되는 건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이미 좀 정상적인 판단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우선주가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걸 알고 계실 것 같아요. 투자하면 안 된다. 이거 비정상적이죠. 그러니까 항상 이제 상식이 통하는 선에서의 투자가 들어가게 되면 별 문제가 없는데 비정상적인 거, 상식이 통하지 않는 이런 투자에 여러분들이 동참을 하게 되시면 그것도 뒤늦게 동참하게 되면 상당히 큰 피해를 보게 됩니다. 워낙 거래량이 적기 때문에 시장에서 어마어마한 유동성이 들어오게 됐을 경우에 주가가 아주 그냥 폭등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 재료가 있었죠. 재료가 뭐 좋은 재료가 있었잖아요. 삼성중공 같은 경우는 뭐 카타르 쪽에서 그 수주할 수 있는 그런 그 뭐 기대감, 호재가 나타나면서 삼성중공업에 대한 기대감도 좀 같이 커졌어요. 저도 역시 삼성중공업을 가지고 있거든요. 본주를 가지고 있어요. 저는 우선주가 아니고 본주를 갖고 있어서 본주도 수익률이 제법 나온 상태인데 우선주가 1000%가 넘어갈 정도면 이거는 진짜 뭐 답이 안 나오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 우선주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라는 내용이겠죠. 이게 지금 아무리 좋은 호재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지금 1000%나 주가가 상승할 그런 가능성이 있겠느냐. 특히 본주와의 괴리율이 10,000%가 넘어갈 수도 괜찮겠느냐 이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상급등 현상을 보이는 우선주는 일단 그 약간 좀 조심해야 된다는 일단 그런 인식이 퍼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래소에서도 투자 유의 안내를 발동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뭐 아무래도 이제 지난번에 그 원유 관련한 그 ETN 뭐 그런 상품에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주의를 띄운 것처럼 우선주도 지금 보면 비정상적이다. 주식시장에는 이런 격언이 있어요. 사람들은 단체로 미치고 한 명씩 제정신으로 돌아온다. 지금 약간 우선주가 단체로 미쳐있죠. 그 다음에 하나씩 제자리에 돌아올 겁니다. 그래서 차익 실현, 네,
이만하면 됐어라는 차익 실현의 관점들을 항상 가지고 있고요. 비중을 계속 줄여나가시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 변수가 터지는 시점에서는 대체적으로 거래량과 음봉 그런 커다란 형태의 모양새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럴 때는 멈추지 말고 그냥 바로 매도를 치셔서 수익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in my pocket 아시죠? 여러분들의 주머니 속으로 수익을 모두 다 쇽 집어넣으시고 그 이후의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행복한 투자를 이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돈을 많이 벌어서 좋긴 좋은데 우선주가 조정 한번 받으면은 원상복귀 될 수 있어요. 원상복귀 있으면 이게 전부 다 일장춘몽이 되는 거죠. 이 주식으로 번 돈은 현금화 시켜야지만이 내 거라는 거 절대 잊지 마시고 네 지금 이제 상한가를 또 기록한다. 그럼 냅둬도 되겠습니다만 뭔가 상한가가 아니야. 그 다음에 또는 이제 변동성이 나와 또는 마이너스가 나왔어. 그럴 때는 미련 없이 매도하시고 수익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이제 우선주 마무리 국면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네요. 이번 정부가 21번째 고강도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건설주도 어떻게 될 것이냐 여기에 대한 전망입니다. 지금 건설주 주가 추이를 보니까 뭐 사실 크게 변화된 건 없어요. 현대건설이 조금 내려왔고 GS건설도 조금 내려왔고 뭐 그런 정도고요. 대림산업도 뭐 그냥 그래요. 그냥 그렇다. 그냥 그렇다라는 게 뭐냐면 그냥 아직까지는 괜찮다라는 느낌인 거죠. 그래서 건설주들에 대한 분위기는요. 일단 지금 대형주들만 집어냈지만 사실 부동산 대책에 따른 그 내용들은 대형주와 중소형주를 조금 바꿔서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자, 일단은 부동산 대책이 어떤 것들이 나왔는지 좀 살펴볼게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 이런 게 있다고 하는데 수도권 대부분 지역과 대전, 청주 지역까지 규제 지역으로 지정을 했다. 그리고 갭 투자 방지를 위한 전세대출 기준 강화 이런 것들이 나왔다. 또 법인의 투기성 매매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서 주택매매 임대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도 전면 금지된다.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모든 부분들은 뭐냐면 일단 뭐 그게 투기성 세력이든 아니면은 뭐 실제 수요가 됐든지 간에 이제 부동산 거래를 좀 활발하게 하고 있었던 그런 그 부분들을 막아버린 거예요. 더 이상 못해, 할 수 없어 이렇게 딱 막아버린 내용이라서 여기에서의 부담감이 생겼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그 고강도 부동산 대책이라고 불리는 이런 내용들은 일단 거래를 좀 마르게 만드는 그런 형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투자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러울 테고요. 또 신규로 투자를 하려고 하는 생각 사람들은 조금 기다려야 되는 입장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증시 쪽엔 좀 도움이 될 거예요. 부동산 대책은 바로 연결해서 이 증시 쪽에 도움이 된다. 유동성 자금이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뭐 주택시장에 대한 어떤 부담감들이 생기다 보니까 이 주택과 관련되어 있는 사업 분야가 많은 건설주들이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현재 이 시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분양, 즉 주택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은 어떠한 기업들이냐 이건데 이 주택시장과 관련되어 있는 건설주들은 대부분 중소형주, 물론 대형주들도 있습니다만 대형주들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중소형주, 완전히 주택에만 목매달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있잖아요. 이런 기업들은 악재가 될 가능성이 일단 있습니다. 물론 지금 뭐 물량을 많이 확보했거나 그러면 당장은 문제가 없겠지만 시장이 이제 뭐 좀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악재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물량이 말라버리면 수익률이 줄어드니까. 그럼 대형주들은 어떠냐? 대형주도 조금씩 달라요. 주택에 대한 어떤 비중이 많아봤자 뭐 한 50%? 네, 그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대체적으로 토목공사부터 시작을 해서 뭐 이제 해외 플랜트라든지 이런 쪽으로 사업 영역이 확장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경기 회복에 따른 경기 뭐랄까요? 그 경기 부양책 그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대형 건설주들 같은 경우는 해외 사업들이 강화가 됨에 따른 수혜가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대형 건설주와 중소형 건설주들의 어떤 온도 차이가 분명히 나타날 것이다 생각되니까 이 부동산 대책에 따른 그런 어떤 실망감이 나타나는 중소형 건설주들, 특히 이 주요 사업 내용들을 보세요. 주택 경기가 많은 기업들, 그런 건설주들 조금 조심해야 한다라는 모습을 생각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대형주들 입장에서는 주가 추이가 크게 문제가 없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이제 해외 사업 쪽에 뭔가 비중이 있구나,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네. 자,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렇게 세 가지 이야기 말씀드렸습니다. 뉴욕 증시가 혼조세를 보였는데 일단은 지표가 조금 부진했기 때문이다. 예상했던 것보다 뭐 나쁘게 나타났다. 나쁜 건 아니었는데, 그죠? 네. 일단은 좋은 결과를 가져오긴 했는데 예상했던 것보다 나빴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주가에 부담을 좀 줬다라고 볼 수 있겠고, 미중 간의 어떤 그 갈등 요소가 2차 재확산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도 부담감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선주 폭탄, 우선주 폭탄 돌리기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마무리 국면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투자에 각별히 주의하기 바란다, 그 말씀 드리고, 변동성이 나올 때는 미련 없이 매도하라는 말씀도 같이 드렸습니다. 자, 부동산 대책에 따른 건설주들의 전망을 봤는데, 이 부동산, 즉 국내 분양시장이라든지 주택 경기와 관련되어 있는, 또 주택에 올인하고 있는 그런 중소형 기업들은 조심하자. 하지만 대형주들은 경기 부양 정책에 따른 해외 쪽 사업들이 굉장히 크고 토목건설 쪽이 크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부담을 가지지 않아도 괜찮다. 그래서 옥석 가리기, 또 수혜주와 뭐 피해주, 이런 것들을 좀 나누는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책 한 꼭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달라라고 말하는 투자자들은 주식시장에서 가장 비싼 이 네 단어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실수를 저질렀던 상황을 확실하게 통찰하지 않고서는 결코 상황을 반전시킬 수 없다. 항상 보면 그렇죠. 나만큼은 수익이 날 거야, 이번에는 괜찮아질 거야, 등등등 얘기들 하면서 항상 물리게 되는 상황, 피해가 커지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항상 여러분들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주말장은 변동성 나올 수 있습니다. 신중한 투자, 그리고 오후 늦지막히 투자하시는 것을 항상 권장해 드리니까 그 부분들 잘 보시고 시장 변동성 모두 다 확인한 이후에 대응을 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성공 투자 기원하겠습니다. 화이팅 하시고요. 저는 장중시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